Very good guy to having in the changing room, in the squad, and for the young players as well. He tried to have the young lad. Having this guy in your team is a dream. As a captain, but also a human being. When I came to the season, from the preseason, I always had this mind. You look, now I'm this club 9 years, so I have to take more responsibility. As also the age, also the player, so also the young players coming up. So I try to be leading the group. So 과거에 손흥민이 얀을 향해 보낸 찬사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의 주장 선임 인터뷰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주장에 선임되면 자신이 경험한 특정 대상을 모티브로 삼게 됩니다. 맨유의 주장들, 아스널의 주장들, 그리고 리버풀의 주장들이 시대가 바뀌어도 많은 부분에서 공유되는 포인트가 있던 이유입니다. 재밌게도 손흥민이 가진 캡틴에 대한 가치관은 골키퍼로 뛰었던 직전 주장 요리스가 아니라 필드 플레이어이자 라커룸의 리더였던 얀 베르통원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언어에서 자주 발견되는 대사는 경기장 안과 바뀝니다. 그리고 그가 원했던 캡틴이 되어가고 있는 흔적은 그의 동료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very good guy to having in the changing room, in the squad, on the pitch and off the pitch. So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But It's important that the captain is not only a real captain on the pitch but also off the pitch. And on the pitch, yeah, straight, clear, cheers everyone up before the game, hypes everyone up before the game. 본인이 아무리 원해도 상대를 공감시키지 못하면 가치관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손흥민 주장이 원하는 경기장 안팎의 상황에 대부분의 동료들이 납득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축구 인생에서 얀 베르통원만큼 중요했던 또 한 명의 큰 형은 단연 반 니스텔로이입니다. 중계를 통해 전해지는 반 니스텔로이의 이미지는 한마디로 축구에 미친 사람입니다. 득점에 대한 그의 의지는 상대팀 팬들에게 공포심을 넘어 적개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승부가 걸린 상황에서 반니는 상대팀 선수들과 축구를 떠나 언제나 사투를 펼쳤던 전투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뛰던 시절의 경기장과 비디오는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함부르크 라커룸에서 그가 어떤 선배였을지를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감독이 된 이후 어린 선수들과 관계하는 영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Is eigenlijk een super Spieler, super Talent. Und ich freue mich, dass er durchgekommen ist, so jung und so gut schon ist. Und ich hoffe, dass er schnell wieder fit ist. Dann können wir zusammen viel Spaß haben auf dem Platz. Okay? 제가 화장실 가서 이렇게 조금 닦고 있는데 갑자기 반니스텔로이가 딱 들어오더니 정말 명언을 한번 빡 날려주니까 눈물이 진짜 제가 막 터져갖고 그냥 진짜 그렇게 막 진짜 숨 넘어갈 듯이 진짜 울었던 적이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너를 기다리겠다. 사실 한국 대표팀의 역대 캡틴들 다수는 카리스마 타입이었습니다. 이는 국내의 엘리트 체육인들이 모인 조직 대부분에서 보이는 공통점입니다. 유럽 축구에도 비슷한 타입의 캡틴이 라커룸의 상하관계와 위계 질서를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적어도 손흥민의 축구 인생에서 모티브가 된 대상은 얀과 반니 같은 선수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매일 라커룸 영상이 쏟아지고 있고 손흥민은 상대만 바뀔 뿐 언제나 동료와 장난치고 웃고 춤추고 있으며 전투력은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비로소 뿜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얀, 반니, 손흥민의 또 다른 공통점은 승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고 축구라는 종목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권위의식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I feel very uncomfortable. That's his banter. I've experienced a lot, especially when I was younger. Him and Musa. Santa. What's wrong, little man? Merry Christmas. 일부 사람들은 많이 웃고 지나치게 친절하면 상대가 무시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실 없는 사람이라면 웃든 화를 내든 그 사람을 대하는 타인의 감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타인을 무시하는 인성을 가진 사람의 기호에 맞추는 건 주객이 전도된 행위입니다. 존중은 그 사람의 순간적인 표정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과 흔적들에 보내는 찬사입니다. 라커룸에서 반니가 춤을 춘다고 그를 무시할 축구 선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얀 베르통원이 산타가 돼서 이상한 목소리를 낸다고 이 선배는 만만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Hey! In your face! Take it in the face! Come on!
Hey, have you seen? That's no game, eh? That's no game, eh? 같은 의미에서 90%의 순간 손흥민은 웃고 있지만 경기장에서 어린 선수들은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특정 캐릭터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좋은 리더들의 단 하나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들 모두는 훌륭한 모티베이터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어떤 팀 됐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거. 뭔 말인지 알겠지? 경기장에서 누가 됐든 도와줘야 돼. 경기 뛰는 사람, 경기 안 뛰는 사람, 뭐든지 다 하나가 되는 거. 오케이? 붙잡고 도끼, 오케이?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자. 이거 결과를 다 떠나고 그냥 이거 이렇게 살고 뛰는 거니까. 우리 준비 진짜 다 끝났어. 경기장에서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거 진짜 우리가 잘하다는 거를 경기장에서 보여주자. 오케이? 과감하게 무서워하지 마. 가자. 우리가 왜 쟤네랑 다른지 보여주자고. 경기장에서 축구 퀄리티로 경기장에서 우리가 빡세게 할 때 또 빡세게 하고 경기 또 볼 잡을 때는 우리 플레이 하고 우리 스타일 꼭 유지해서 조이기로 가자고. 오케이? In your first contact, I don't fucking get it. Let them feel you're here. And let's win this game. Let's go! 전술과 납고른 분위기만으로 축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강팀들은 두 가지 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는 수치화할 수 없는 지표이지만 모든 승리했던 감독들이 정말 라디오처럼 수십 년 내내 말해온 절대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포스텍 또한 승부를 가르는 차이에는 단지 축구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감독입니다. They've shown so far the togetherness as a group. We've had all sorts of challenges of being behind in games, away from home. We've had to score last minute winners. All these kind of things are not about football. They're about character, personality, and they're showing that at the moment. And we've just got to keep building on it. Well done today. 좋은 조직의 특징 중 하나는 사장, 담당 임원, 부서장, 팀원들의 가치관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의 요소가 천재적인 실력을 발휘해 결과를 내는 경우가 있지만 지속적이긴 어렵습니다. 사람 한 명만 바뀌어도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치관이 일치된 조직에는 사람 몇 명이 바뀌어도 동일한 형태의 업무와 결과가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네덜란드 대표팀 바르샤 맨시티로 이어진 바르샤 DNA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도 바뀌었지만 오렌지, 줄무늬, 하늘색 유니폼들은 같은 축구를 발전시키며 유럽 정상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가장 약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옆집 아스널은 이기든 지든 벵거블이란 토대가 수십 년간 공고히 이어졌다면 토트넘은 감독 한 명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토트넘 축구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시대마다 선수 구성에 따라 완전히 달랐던 축구입니다. 아스널을 떠올리면 누가 그 유니폼을 입든 누가 그 벤치의 감독이 되든 일단 엄청난 숏패스가 이어질 것이라 팬들 모두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포스텍 다음 감독이 온다면 프론트가 어떤 전술을 쓰는 어떤 캐릭터를 가진 감독을 찾아야 할지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뜬금없이 사사이나 파이브백을 쓰는 감독을 데려온다면 전략은 없고 전술만 있는 클럽이란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트넘에게 올 시즌은 거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A팀뿐 아니라 U18, U21팀 전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 팀 모두 현재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과거 펩 과르디올라의 유소년 시절 처음으로 요한 크루이프 감독의 호출을 받았고 그는 전술 미팅에 참여하지도 않았지만 경기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르샤 축구는 A팀에서 유소년 모든 단계의 팀들까지 동일한 축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A팀의 슈퍼스타를 흠모하는 7살 소년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맡으며 성장하는 곳이 바르샤였고 가장 훌륭한 아웃핏이 나온 시대에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올해의 토트넘 U18 선수들이 혹시 A팀에 호출된다면 그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훈련장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이미 머리에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손흥민의 존재는 다시 한번 토트넘 입장에선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토트넘엔 잉글랜드 대표팀의 에이스 스트라이커이자 캡틴 케인이 있었습니다. 유소년 선수들의 미래 계획은 단순합니다. 소속된 팀에서 프로 데뷔하는 것에 꿈을 가지느냐, 얼른 성장해서 다른 팀으로 탈출하느냐입니다. 케인이 없는 토트넘 스쿼드에서 가장 화려한 커리어를 쌓은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수치와 골든부츠라는 트로피 모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선수들 입장에서 A팀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은 로얄티입니다. 슈퍼스타는 팬들뿐 아니라 선수들에게도 동경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르크에서 반니를 만나 그렇게 행복했던 손흥민에게 자신의 팀은 반니가 있는 팀이었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토트넘은 트로피는 없지만 베일과 모드리치가 있는 팀이었습니다.
클럽의 네임 밸류에서 선수가 가지는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지금 토트넘 스쿼드에서 손흥민을 빼면 평균 연령 23세의 어린 선수들만 남게 됩니다. 득점왕이 속한 명단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입니다. 손흥민의 EPL 커리어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A팀의 경기와 라커룸뿐 아니라 미래의 그 자리를 차지할 유소년 레벨의 선수들에게도 영향력이 닿을 만큼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과거의 토트넘의 유소년들이 베일이 있는 A팀 입성을 꿈꿨다면 찰칵 세리머니를 하는 현재의 U18 선수들이 어떤 희망을 품고 있을지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It means a big honor to captain also this huge club. So it means a lot. What I can tell you is that I will give everything that when I'm wearing these shirts and these pants and to not let you down or to disappoint you. 현재 토트넘의 뎁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리그 후반기의 걱정거리입니다. 하지만 축구에는 분명 전술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이 남아있고 포스텍이 선택한 비카리오, 반더벤, 메디슨은 한 달의 적응 기간도 필요 없이 개막부터 활약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그의 선택을 받을 선수들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매년 엄청난 돈을 지출하는 메뉴마저 풀백 몇 명이 부상당하자 급하게 레길론을 임대로 영입했습니다. 자금력을 갖춘 모든 팀들이 1년 내내 2겹, 3겹의 튼튼한 벤치를 유지하진 못했습니다. 모든 팀들은 크고 작은 이유로 시즌에 풍파를 겪었고 우승을 거둔 팀들은 한결같이 축구 예적인 부분에서도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올 시즌 시작부터 저는 모든 영상에서 지난 시즌 토트넘의 성적을 고려하면 목표는 트로피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챔스 진출이라 언급해왔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제 댓글창에서 토트넘의 우승을 응원하는 댓글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응원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승 확률을 재고 보강하고 분석하는 것은 팀과 전문가들의 몫입니다. 팬은 팀의 경영자가 아니라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1위이지만 앞으로 5번 정도 져서 목표를 4위로 하자. 선수층이 얇아 후반기엔 떨어질 거라는 의식이 아니라 지금을 계속 유지하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응원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물론 기대보다 미흡한 결과에 그치면 내년엔 더 올라갈 거란 희망 또한 응원의 본질입니다. 오직 우승팀의 우승만 응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면 축구에 이렇게 많은 팀이 남아있을까요? 축구라는 종목을 거대하게 만든 사람들은 팀이 잘해서 좋아한 사람들이 아니라 팀이 잘하길 응원한 사람들입니다. 팬과 선수들의 역할이 있다면 당연히 클럽 경영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토트넘 프런트에게 올 시즌 최대의 전투는 전반기 종료 직후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은 토트넘의 역사를 바꿀 중요한 전장입니다. 여러 군데 숨어있는 토트넘의 불안 요소 중 특히 센터라인은 로메로와 반더벤 둘 중 한 명이 부상당한다면 모든 것이 바뀔 만큼 거대합니다. 손흥민의 9번, 메디슨의 10번 또한 대체자가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라커룸의 중요성이 언급되는 이유는 겨울에 합류한 선수들의 활약은 대체로 랜덤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신입생들은 올 시즌 승리마다 마치 10년은 몸담은 내 팀의 승리처럼 환호하며 신입생이란 호칭을 붙이기 미안할 정도로 클럽에 완전히 녹아있습니다. 겨울에 새로 오는 사람들에겐 동등한 조건, 동등한 라커룸이 제공됩니다. 거듭해서 축구는 전술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정말 특이할 정도로 EPL, 라리가, 세리에A의 최고 레벨에서 경쟁했던 팀들은 역사 내내 하나같이 비슷한 형태의 클럽 문화와 라커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포스텍의 부임, 그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손흥민의 주장 선임, 그리고 지난 시즌과 전혀 다른 경기력은 우연이 아닙니다. 축구는 8경기나 우연히 지속될 만큼 만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올 시즌 토트넘 스쿼드의 누군가는 미래의 손흥민의 캡틴 원장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가 어린 선수들에게 어떤 주장이 될지, 어떤 라커룸을 만들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23-24 시즌 토트넘의 주장은 올해의 성적뿐 아니라 오래 남을 클럽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토트넘의 라커룸에서 쏜과 7번이 선명하게 새겨진 유니폼은 사라지겠지만 새로운 7번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통해 아련한 장면들이 그려질 것입니다. 축구의 여정은 수학이 아니라 역사입니다.